정해져 있어. 왜 왔냐고.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래 뭐 점을 보시는 분들 속이 타. 또 있어. 또 있나요? 많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별사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래가지고 카톡이나 전화 상담보다는 방문 상담이 또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제 방문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점집에 올 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좀 무당새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진년이 이제 들어오고 새해 뭐 신년 운세도 이제 막 이제 예약을 할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쵸? 나는 그래 점집에 뭐 예의를 지켜야 되고 예절 이렇게 올린다 해서 그거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기는 해요. 사람마다 뭐 필수는 아니기는 하지만 웬만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약간 첫 번째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 손님이? 속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근데 왔어. 네네. 안 돼. 힘들어. 뭐 포기해. 다른 거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아니요? 싫어요. 열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죠. 열린 마음이 아니야. 듣고 싶지도 않아. 왜 왔냐고. 난 그거를 좀 묻고 싶어.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딱 내가 생각을 하고 그걸 딱 듣고 싶어. 근데 사람이 그것만 들을 수 있나? 그쵸, 듣고 안 싶은 좋은 마음은. 것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럼요. 나쁜 것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사실. 네. 정이라는 건 그래요. 그쵸, 그쵸.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해줬어. 예를 들어서. 네.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해도 끝까지 맞대. 이미 마음속에 다 답은 정해져 있고 본인이 다 결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승인은 나보고 하라는 거야. 쉽게 말을 하면 그쵸. 승인 떨어주세요. 회사야? 안 좋은 거는 안 좋다라고 설명하고 좋은 거는 좋다라고 설명을 하지. 그쵸. 따지고 보면 답을 정해서 오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네. 방이 보러 왔어. 집을 다 계약을 해놨대. 네네. 난 방위를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해서 방위가 이렇고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쪽 방위는 본인이랑 극과 극이고 네. 안 맞습니다. 흉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이미 결정했는데요? 나보고 무슨 말을 하라는 걸까? 방위를 보러 온 게 맞는 걸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 차라리 그냥 집을 지금 구했고 계약까지 다 걸어놨어요. 이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질문이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설명을 하겠죠. 이미 계약을 하셨으면 사실은 이런 방위가 조금 더 좋기는 한데 이런 방위라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계약했는데 여기서 답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야. 힘들겠네요 하잖아. 왜 힘드니? 속이 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를 한 100번을 해줘야지. 그래도 그래요? 이래.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오시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 근데 어차피 뭐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기는 하지만 차라리 결정을 했었으면 그냥 그 결과에 그냥 가세요. 네. 하세요. 승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지를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차라리 그게 더 좋으니까 차라리 결정을 했었으면 그래 거기에서 그냥 누구의 얘기도 듣지 말고 그냥 나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직업적인 부분도 그렇죠. 정해놓고 이미 오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는 게 낫지. 맞아.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으면 근데 진짜로 정반대로 좋은 사람도 있어. 그 직업이. 맞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쵸 그쵸.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길로 가세요. 이거 되게 직장으로 뭐 운이 되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좋은 말을 들었어. 반면 내가 이걸 할 건데 왜 안 되냐. 마음의 결정을 했다. 그러면 난 할 말이 없지. 맞습니다. 뭐하러 보나 싶기도 해요 사실. 그런 분들은 조금 마음을 조금 답을 정해서 오는 것보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듣고 내가 결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술 먹고 점을 보시는 분들. 사실 이분 때문에 이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을 이제 찍기도 했죠. 그렇기는 하지만 술을 먹고 내가 점을 본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할게요. 술을 먹고 내가 일을 가는 거야.
사회생활도 하고 사무직인데 술을 먹고 얘 컴퓨터에 앉아서 막 해. 생각을 했었을 때 어른들이 봤었을 때 저 사람은 술에 취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했단 말을 계속해. 술 취하신 분들은. 웬만해서 술 취하신 분들 예약은 안 받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예약을 하고 전화를 받으면 아, 이 사람 술을 먹었네 라는 걸 알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좋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막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하셔. 근데 그러면은 자신의 돈도 아까울 텐데. 그니까 그래서 이걸 찍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차라리 돈을 주고 내가 제대로 신점을 보고 할 거면 차라리 술을 안 먹고 맑은 그럼요. 정신에 네. 점을 보는 게 어떨까 해요. 술을 먹고 점사 보는 사람들은 다음날 꼭 연락이 와. 그렇죠. 뭐라고 했죠? 선생님 무슨 말 하셨죠? 그렇게 하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실령님들이 제대로 안 봐주시기도 합니다. 제발 술 먹고는 예약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모두 다 잘 지켜주시고 계시긴 하는데 가끔 이제 한 분씩 그러는 거니까. 맞아. 술을 먹으면 조금 감성적인 부분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 내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왁 하고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꼭 내가 술을 먹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럼요. 저는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점집을 간다거나 뭐 예약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술을 안 먹고 점을 보고 그리고 나서 술을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를 갔다 왔어. 이미 갔다 왔는데 나한테 뭐 찔러보는 것도 있겠지. 아, 다른 점집을 많이 방문을 하시고. 네. 나한테 찔러봐. 근데 이렇게 앉아있어. 대답도 없어. 대화를 하면 아, 네, 아니요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말도 없어. 그냥. 근데 사실 이게 또 참 그렇긴 한데 이게 무당 선생님들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래 뭐 어디 갔다 오는 거 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갔다 올 수도 있지. 그쵸, 내가 그쵸. 여기저기를 갔다 와서 편한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꼭 갔다 온 사람들은 말이 많아. 저 여기 갔다 왔는데요. 저기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 듣고 싶지 않아.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쵸. 네,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맨 처음 얘기해줬던 답정너 같은 분들이 많기는 해요. 왜냐면 나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나는 몰라. 나도 그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사실 나는 중간 입장인 거잖아. 그쵸. 와서 갑자기 그 선생님이 얘기하고 저 선생님이 얘기하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하나 싶기도 해. 지금 전 보러 왔는데 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따지게 되면. 그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갔다 왔네 저기를 갔다 왔네. 그래 갔다 오는 건 갔다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굳이 뭐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고 이런 상황에서 뭐 그 선생님 뭐 그랬어요? 뭐 이러면서 그런 건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어. 또 있나요? 많아!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상상 속에 나의 다 펼쳐놓고 와.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아니요. 없는 얘기를 지어낸다라는 거야.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요 오빠라? 왜 나한테 거짓말을 치지? 막 그래 할머니는 아니래. 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애기가 없어. 애기가 없대. 근데 본인은 애기가 애기가 있대요? 있대. 결혼도 안 했는데 애기가 있대. 오. 그래 뭐 그 전에 뭐 그쵸, 잘못 그쵸. 그걸 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없대. 할머니는 절대 없대. 그러면서 날 쳐다보는 시선이 있어.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은 네. 딱 눈에 딱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딱 있거든요. 근데 막 진짜 신기해. 상상 속에 그냥 제가 와이프가 있고요. 결혼을 했고요. 막 떠보려고 와. 그럼 나는 거기서 그 거짓말을 굳이 돈을 주면서까지 왜 떠보려고 오고 그럼 점이 안 나오거든요. 그쵸. 거짓말이니까. 그럼 입을 닫아버려 할머니가. 그럼 나는 알려주세요 해도 입을 닫아버리는데 뭘 얘기를 하냐고. 자기의 인생 궁금해서 찾아온 거는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떠보면서 사람 괜히 뭐 기분 상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그럼요. 서로 기분만 상한 것 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네, 요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를 또 많이 보시다 보니까 가끔 PD분들이 이제 무당 선생님 속여가지고 또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 저희 선생님은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나는 그냥 네.
안 봐요. 숨겨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를 선생님은 정말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싫어하는 것보다 할머니가 싫어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필수는 아니고 제 느낌이에요. 그냥 이제 양말을 안 신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비가 올 때도 있고 그쵸. 여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 대 사람들은 이해가 가능한데요. 근데 신령님이 봤었을 때는 조금 예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점집을 예약을 했다라고 하면 양말은 그래도 조금은 신고 오시는 게 어떨까 해요.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말은 그냥 필수로 챙겨와서 신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떠나서 내 신령님들,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처음 오자마자 이렇게 인사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요. 정말 뭐 사탕 하나라도 사와가지고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더 진짜 이뻐가지고 정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몇 가지만이라도 조금은 예절을 아이고. 조금은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예의인 거고 약간은 가기 전에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해서 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맞습니다. 더 좋은 점사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잘 봐주시지 않을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탕이나 술은 막 꼭 사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이 몇 가지는 예의를 조금은 지키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